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가르치는 김지혁입니다. 네, 오늘도 과탐 설명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두 가지 궁금증을 안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결해야 될 궁금증이죠. 첫 번째는 무슨 과목 선택할 것인가. 정확하게는 뭐 마음속에 어떤 과목들을 품고 있긴 한데 이거 정말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전 지구과학이니까 지구과학 해도 되는가. 이거 궁금하실 거고, 두 번째는 지구과학을 한다면 누구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야 하는가. 그러니까 김지혁 설명에 들어오셨으니까 너한테 맡기면 되느냐. 이거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과탐 선택 과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 이제 화학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전 못 들었지만 대충 알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구과학 선생으로서 강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구과학 그냥 해야 된다.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각 과목에 대한 적성들이 있고 또 관심들이 있고 그런 관심이라는 걸 가지게 된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계기라는 건 다양할 수 있고요. 근데 막상 입시 앞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마저도 조금 좀 이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앞에서는 이런 갈등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특정 과목의 유불리, 선택에 있어서의 유불리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특정 과목에 대한 어떤 호, 불호,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호감이나 비호감 내지는 뭐 중학교 때 준비되어 있는 정도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정도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 다 그런 거는 왜냐면 개인차가 있을 거니까 떠나서 딱 한 가지 기준만 꼽자면 저는 과탐 선택은 기본적으로 경쟁 상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평가. 자, 상대평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못해도 남들이 나보다 더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와 경쟁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예,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준비가 많이 돼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중학교 때 뭐 특목고니, 과고니, 영재고니 이런데 보낸답시고 우리가 보통 기초과학 공부시킨다, 물리화학은 많이들 시킵니다. 뭐 올림피아드도 있고요, 그죠? 또 뭐 의대 보낸다 그러면 생명과학을 시켜요. 제 생각에는 의대 보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생명과학을 시킨답니다. 참 이상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물리화학, 생명과학은 중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 우리 아이 얘기네요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선생님 근데 그런 아이들은 과고, 영재고 뭐 특목고 다 갔는데 걔네들은 입시가 좀 다르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 붙은 애들 말고요. 그걸 준비했다 떨어져서 일반고 다니고 있는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물리화학, 생명과학 준비가 생각보다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중학교 때부터 물리나 화학은 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지구과학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 학생들이 물리화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면 그건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국 단위로 놓고 보자면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 놓고 보자면 과학에 과자에도 관심 없었던 친구가 다트 던져서 과목 고른다. 그런 게 아니라면 지구과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누가 경쟁하실 거냐? 누가 경쟁할 거냐의 문제에서는 지구과학만큼 유리한 과목이 없다. 지금 경쟁 상태 측면에서 저를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다른 기준들은 너무나 개인 차이가 있고 다 비슷비슷한 영역일 거라서 사실은 좀 말씀드린 게 뭐하고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기본적으로 원 과목에서 지구과학 원은 그냥 끼고 간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 과목의 성격과 관련된 이야기 또 좀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암기, 뭐 암기 과목의 성격이 강하다 얘기하는데 암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뭐 다른 과목보다 얼마나 더 많냐라고 하면 물화생지 중에 암기의 성격이 조금 많은 건 맞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암기만 해야 되는 과목이 절대 아니고요. 막상 상위권들의 경쟁 상태에서는 암기를 제대로 했냐 못했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한 20문제 중에 한 13문제, 12문제, 13문제 정도는 그 기본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탑재했느냐가 영향을 준다면 나머지 7문제, 한 6문제 정도 되는 것, 그것들은 사실은 능력의 영역, 그리고 태도의 영역, 문제풀이에 낯선 자료, 낯선 표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석해낼 것인가 와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근데 5, 6문제, 6, 7문제 정도 되면 그 점수가 결국은 1, 2, 3, 4등급 안에 등급들을 다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딱 공부를 시작한다 했을 때 뭐 암기를 잘 못한다 해도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35점, 40점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과학은. 그 다음에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구과학원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과목도 아닐 뿐더러 경쟁 상태도 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김재영한테 아이를 맡길지 아니면 내가 사실은 이 설명회가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앞에 갔었던 그 설명회 그 학원에 맡길지 그 강사에게 맡길지 그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버튼 눌렀는데 좋은 소리가 났는데 이거는 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일단은 수강 후기 3개만 짧은 거 보겠습니다. 이 수강 후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3가지 용어의 개념을 좀 정립하고 가기 위해서요. 첫 번째 수강 후기입니다. 보시죠 앞에. 다 보셨어요? 오케이. 자, 다시 첫 번째 거부터. 여기 지금 수강 후기 보시면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의 수강 후기인데 여기 뒷북 개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수강 후기에 사후 해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죠? 이 2가지 용어는 서로 관련성이 있거든요. 예,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좀 전에 제대로 보셨다면 이 뒷북 개념이라는 단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예, 없는 게 좋은 수업이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렇습니다. 작년 수능 시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 시험에 굉장히 낯선 표현. 자,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이라는 건 자료가 낯설게 생긴 겁니다. 다시 집중하시고요. 자료가 낯설게 생긴 겁니다. 자료가 낯설다는 건 개념서에서는 본 적이 없던 거, 교과서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건데 수능 시험을 위해서 평가원이 가공한 자료예요. 처음 보는 겁니다, 학생들은. 아무리 모의고사를 많이 봤어도 본 적이 없었던 자료가 등장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꼭 그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래프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단어 또는 어구 이런 것들의 표현 방법이 낯설 수 있죠. 그죠?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풀면서 그 표현을 해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학생이. 시험장에서. 그죠? 자, 그 해석을 하는 것은 배경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능력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지만 지식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낯설게 표현되어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있었다면 시험장에서 그걸 발휘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의 오답률이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런 문제 오답률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저 지금 정답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답률이 80%가 넘는다는 건 그 문제를 맞힌 친구들이 10%가 살짝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서 그 이듬해에 많은 시중 교재들과 많은 강의들에서 해당 내용을 배경 지식화해서 수록한다는 겁니다. 어디예요? 개념서예요. 우리가 보통 좋은 말로 얘기하면 개념서를 개정한다 합니다. 개념서 개정하고 작년 수능을 반영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작년 수능 시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이들이 추론을 해냈어야 하는 그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배경 지식화해서 소개해 버립니다. 어디에서? 개념에서. 개념 수업에서. 그러면 그 개념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해당 문제를 기출 문제로 접할 때 문제풀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당연히 쉽습니다. 왜? 개념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무슨 기회를 잃었냐? 그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볼 기회를 박탈당했죠. 그죠?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냐면 나의 수능 시험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해야 추론이 중요하구나, 그 능력이 중요하구나, 그 태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 그 기회를 누가 박탈한다고요? 교재들이 그리고 강사들이 박탈한다고요. 왜? 그게 쉬우니까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선생님 수업은 자세하다. 왜? 기출 문제가 어떻게 풀려요? 쉽게 풀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개념을 직전 연도 수능의 추론 능력에 해당하는 영역을
배경지식화에서 가르치는 개념 수업을 무슨 개념이라 해요? 뒷북 개념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출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개념서에 수록하는 걸.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작년 개념서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왜 없었을까요?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 해당 내용이 자세히 풀어 써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뭘 해냈어야 돼요? 추론해냈어야 되니까. 낯선 자료를 보고 낯선 표현을 보고 낯선 어휘를 보고 그렇게 해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 언제 깨닫게 되죠?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기존의 기출문제들이 이런 능력을 요구했었구나. 근데 그게 능력을 요구하는 거라는 건 또 어떻게 느껴야 되냐? 그 해의 개념 수업에서 그 해당 내용을 가르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이게 계속 이어져야 아이들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의 성격이 어떤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과 구분하게 되는 거냐면요. 자, 지구과학 원이라는 건 과목의 이름이죠. 시험의 이름이 아닙니다. 지구과학 원이라는 과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시험의 성격은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단 내신 시험, 내신 지필고사, 수행 평가, 수능 시험 이게 다 똑같은 지구과학 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용하는 지식의 종류는 동일하지만 시험 문제의 형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치도 다를 거고 평가 요소가 다를 겁니다. 맞죠? 오케이. 이걸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뒷북 개념을 가르쳐서 개념화해버리면 추론 능력을. 그리고 사후 해설이란 단어는 이제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뒷북 개념을 들은 아이들에게 기출 문제를 풀어줄 때 하는 해설을 사후 해설이라 합니다. 자, 다시요. 뒷북 개념으로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그 기출 문제 쉽다고 했잖아요. 쉽게 풀릴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선배들은 바보였나? 왜요? 오답률이 적혀있어요. 그 문제 오답률 몇 %라고 적혀있어요? 80 몇 % 적혀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80% 넘게 틀렸어? 내가 천재인 거야? 선배들이 바본 거야? 알 수가 없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선생님이 해설을 어떻게 합니까? 매우 가볍게 합니다.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개념 시간에 분명히 이거 설명드렸죠. 기억다 하시죠? 이렇게 해설해버립니다. 이걸 뭐라 해요? 사후 해설이라 한다고요. 자, 제 수업이 어떻다는 겁니까? 일단 첫째 뭐가 없어요? 뒷북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모두 없어요? 당연히. 사후 해설도 없죠. 그러면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개념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개념만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해가 거듭돼도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저는 신유형이라 하는 것, 아이들이 보통 얘기하는 신유형이 출제돼도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 매해 똑같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유형의 문제에 대한 경험은 언제 시킵니까? 기출 분석 강의에서 하겠죠. 그러니 전 기출 분석 강의가 굉장히 헤비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 경험을 아이들과 꼭 해야 아이들이 뭘 느낍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형식, 이 문제의 평가 요소가 뭔지를 구분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해설이 이 수능 문제를 해설하는 일이 해설이라고 말하지 않고 분석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본다는 겁니다. 연출 방식까지 본다는 겁니다. 문제 연출 방식.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출 문제까지 들어야 김지혁 수업의 진가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후 해설이 없으니까 그 해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해설 수업, 기출 수업. 그래서 보통 김지혁 선생님 수업이 어땠냐라고 물으면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기출은 진짜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기출까지 들어야 느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수강기. 여기 의문사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참 말도 잘 전냅니다. 의문사가 뭔가요? 죽었는데 사인이 뭔지를 모르겠어.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그래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문사라 부르는지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짓말이야. 사인이 분명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출제자의 의도를 오해했다. 자, 다시요. 뭘 오해했다고요? 출제자의 문항 출제의 의도를 오해했다. 왜?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아니 무슨 과학 공부하는데 출제 의도를 무슨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문제라는 게 출제되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고하는 훈련이 평상시에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태도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랑 소통할 때요,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느낄 때가 있죠. 아이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자꾸 나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요. 중간에 말꼬리 잡고 옆으로 빠졌다가 막 이러죠. 이걸 뭐라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사고합니다. 문제 풀 때 이 출제자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사고를 할 수 있다. 그게 왜냐하면 교육과정 안에 생각해야 되는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자체도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의문사, 이게 훨씬 더 비율적으로 높은데요. 실수해서 문제 틀렸을 때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 실수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까. 저 보세요. 애들 집에서 실수했다. 이거 어떻게 티가 나냐면요. 채점을 합니다. 이렇게 본인 품과 가지고 정답지 놓고 흥얼흥얼 대면서 풀어요. 채점하다가 네, 이게 실수했다는 뜻이거든요. 채점하다가 수능 시험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오답률 1위 문제가 실수로 틀렸음에 틀림없는 정황들이 수능에서 되게 많아요. 이 실수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길러진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들이 농축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언제 칭찬하냐면요. 꽤나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대처할 때 저요 손 들고 그래 제일 빨리 손 든 애 너 대답해봐. 그 문제 맞히는 한테 칭찬해 버릇했죠.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많은 양을 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차근차근 머리가 이해하는 속도로 문장을 읽는 일 자체를 제일 못합니다. 혹시 앞에 양승진 선생님 설명회 들으셨어요? 아마 저랑 굉장히 결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것임에 틀림없는데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국어를 못해서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져서 요즘 말로 근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걸 20살씩이나 먹은 애들한테 할 말이냐 정확하게는 태도의 문제라고 전 봅니다. 어휘력의 문제 일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 이렇게요. 제가 첫 시간에 뭘 하냐면요. 자 개념서 펼쳐보시고 첫 번째 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앞에 보시고요.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눈이 다시 떨어집니다. 책으로. 지금 제 말씀은 들으셨어요? 다들? 오케이. 좀 전에 수강호기 읽을 때 페이지 막 넘어갔잖아요. 3페이지. 눈으로 글자를 스캔하는 거랑 내 뇌가 정보를 인지하는 건 다른 일이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을 때 눈은 글자를 인지했으나 뇌가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 습관이 여태 들어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년간 공부하면서 아직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1년 내내 인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1년 내내. 아시겠죠? 그래야 겨우 바뀝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서 캠페인을 해야 아이들이 겨우 바뀐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문제를 틀리고 의문사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마치 종교활동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절 만나서 회개를 하고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교회 오기 전 특별히 종교는 없습니다. 네. 종교활동 하기 전처럼 똑같이 또 죄를 짓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사함을 받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일을 하듯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1년 내내. 생각보다 안 바뀌는 거여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런 것에 방점을 찍고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강후기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제 슬로건이 attitude인데요. 이 attitude라는 슬로건은 태도를 의미하는 attitude와 행동을 의미하는 act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attitude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저는 일단 지구과학이라는 특정 과목의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이 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지구과학이라는 특정 과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탐에서 아이들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대학은 그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뽑아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의대를 가는데 말이죠. 지구과학 1을 하고 와도 의대에서 뽑아준대요. 왜?
지구과학 1을 선택했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대에서 공부하는데 지구과학 1 쓰입니까? 안 쓰입니다. 그죠? 근데 왜 지구과학 1을 선택한 애들도 뽑죠? 지구과학 1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지구과학 1이란 언어로 뭘 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을 보고 싶은 거니까. 사고하는 능력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 과목을 가지고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태도, 그 다음에 습관, 그 좋은 태도들이, 바람직한 태도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수능 시험이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부터는 수강후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뭐 수강후기보다 이제 좀 더 긴 걸 보여드릴 건데, 수강후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칭찬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저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건데 제 입보다는 다른 사람들 입을 빌어서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제 수강후기 페이지에 올라온 것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강후기의 특성상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날 건데, 첫째는 저에 대한 칭찬들이 좀 있을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아이들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쓴 글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 페이지에 올라온 거 말고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글들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일단 날짜를 잘 보십니다. 6월 모의평가 직후입니다. 6월 모의평가 직후에 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강후기입니다. 2년째 말한다. 지역생 개념 강의, 내신 1등, 내신 1등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 내신도 제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겠죠. 작년 6, 9, 6월, 9월, 올해 6월 모의고사 다 현장 1등급 받음.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을 잘 해보면 3년째인 것 같은데,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레알 안 꺼먹힘. 그러니까 개념 수업이 잘 잊혀지지 않게끔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 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다만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기출 피드백 듣는 거고, 이게 제 기출 분석 강의의 이름입니다. 이제 브로셔 받으신 거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기출 피드백 듣는 거고, 사실상 이 강의 하나로 전부 일망타전 유일무이한 강의다. 이 강의는 개념 강의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요거는 제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글입니다. 날짜를 보시면은 11월 14일이니까 수능 보기 3일 전이에요. 수능 보기 3일 전인데 김지혁 기출이 그렇게 좋나요는 3일 만에 기출을 들을 건가요, 이 친구가? 그건 아니겠죠? 예비 고3이겠죠. 올해 수능 친 학생이 아니라 예비 고3. 그러니까 지금 댁에 있는 자녀들 같은 친구들. 좋나요? 그랬더니 전 좋았음. 네.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죠? 그냥 좋았음이 아닙니다. 전 좋았음. 저는, 이 는이라는 건 한정형 조사라고 하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좋았다. 약간 자신감이 결여돼 있죠. 본인이 좋았다는데. 그죠? 문제풀이 태도 배워서 국어에도 써먹음. 이게 제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수강후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방식의 수강후기들이. 노베가 듣기에 좋을까? 노베 아시죠? 네, 노 베이스. 지구학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다, 이 뜻입니다. 개념은 쉽게 잘 설명해요. 여기도 한정형 조사가 쓰였죠. 개념 은. 그렇죠? 네. 딴 거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개념 은 듣기 쉽게 잘 설명해요. 개념 잡고 기출 고고, 네, 기출로 가, 이 뜻이거든요. 참고로 왜 이렇게 아이들이 한정형 조사를 많이 쓸까? 그건 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저에 대한 확신이 없냐면, 저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1타 강사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세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대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약간은 겸손한 듯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오케이. 이게 수능 전의 글들의 특징이에요. 하나 더 있네요. 개념이랑 기출 피드백 파트 2를 들어봤는데, 자, 개념은 개념 강의고 기출 피드백은 분석 강의입니다. 개념은 진짜 좋았고, 야, 애들이 이제 한 명도 안 빼고 다 저렇게 쓰네. 개념은 진짜 좋았고, 기출 피드백 파트 2는 태도랑 문제 푸는 메커니즘 알려주시는데, 태도랑 문제 푸는 메커니즘 몇몇 부분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다 좋진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체화만 하면, 체화라는 게 몸의 배면이란 뜻이에요. 몸의 배면. 네, 몸의 배면 매우 좋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실명이 나왔네요. 예, 이분이 온라인에서 1타십니다. 네. 오지훈 선생님 거 기출 한번 풀고 들었어요. 잘했어. 자, 개념은 노베가 들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능이 치러진 이후의 수강후기들입니다. 11월 17일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첫 번째 수강후기라 보여드립니다.
11월 17일 수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올라온 건데 올해 수능 시험 지구가 뭐 난이도가 어땠는지 들어보셨어요? 1등급 컷 점수가 42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건 매우 낮은 점수입니다. 1등급 컷이 이 정도라는 건 꽤 어려웠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다른 때와 시험을 비교하면 사실상 3점 정도가 컷이 내려온 거거든요. 보통 45점 정도가 적당한 컷이라 보기 때문에 3점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47점은 사실상 만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10%대인 문제가 2개나 있습니다. 두 문제나 있어요. 정답률이 10%대인 문제가. 자, 이 친구는 시험을 굉장히 잘 본 편인 거고요. 재수하면서 뭐 문제도 풀고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저에게는 어쩌지? 네, 저에게는 김지혁이 제일 좋았다. 뭐 남들은 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뭐 어쩌겠어. 이런 얘기들입니다. 대부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거는 제가 글이 너무 장문이어서 안 가져왔는데 이 친구는 44점을 받았습니다. 남들에게는 부끄러운 가져왔네. 이런. 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설명회를 18일 날도 한번 했거든요. 그날은 없던 거여서. 네. 뭐 쭉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감이 좋았다. 뭐 근데 뭐 소름 돋는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도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기출 피드백 얘기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쯤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그리고 정답률이 자 여기요. 사실 쉬운 평가원 시험 말고 어려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보기 선지로 바로 무작정 돌진해버리면 그 선지로 인해서 보기 선지로 무작정 돌진한다는 건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향해서 바로 돌진해가면 하나도 안 읽고 가겠습니까? 그만큼 대부분의 친구들이 속도 욕심, 문제풀이의 속도 욕심을 내다 보면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대충 읽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보기 선지로 바로 무작정 돌진해버리면 그 선지로 인한 자료 해석에 왜곡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리고 정답률이 그것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김지혁 쌤이 기출 피드백을 통한 행동 강령, 이 행동 강령 또는 행동 영역이라는 표현을 양승진 선생님도 똑같이 아마 쓰셨을 텐데요. 그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이들의 특징을 인지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 시장에.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확실하게 정하였고 이러한 행동 강령을 정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기출문제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어보니 지구학이 그냥 너무 쉬워지는 마술을 겪어버네. 마술 아닌데. 자, 사실은 메인 커리를 다른 강사분을 탔지만 네, 이게 무슨 뜻이죠? 메인 커리는 다른 선생님 걸 들었다는 거죠. 제 걸 들은 게 아니라 1년 내내 풀 커리를.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왜 김지혁 선생님께 수강평을 쓰냐면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하루 만에 수강평 쓰러 들어오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은근히. 논술 시험도 남아있고요. 아직 입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근데 기과에 들어와서 써준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지구학의 출제 의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출제 의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간파할 수 있는지 제시했고 그것이 제가 올해 수능지구학 44점을 맞는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됐죠. 44점이 다른 사람들에겐 비록 낮은 점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1등급이에요. 일단 틀림없는 건. 안정적인 1등급입니다. 44점이면 올해는. 전 이 점수에 만족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OAT는 God, 네, 신. 요거 요즘 애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건승하세요. 현역 4등급에서 그러니까 고3 때 4등급 그리고 재수 2, 3 수능에서 48점. 그러니까 올해 본 수능에서 48점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목만, 그러니까 글이 좀 짧아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좀 장문이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수강후기는 이건데요. 이게 22일이니까 언제죠? 오늘이 며칠이죠? 23일인가요 오늘이? 그죠? 네, 어제 올라온 수강후기입니다. 21 수능부터 봤나 봐요. 이 친구는. 21학년도 수능에서 3등급을 받고 22 수능이니까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에서 4등급을 받고 올해는 등급으로 얘기를 안 하고 백분위 점수로 얘기를 했네요. 등급으로 얘기하면 억울하니까. 네, 그죠? 등급으로 1등급이 백분위로 96이죠? 네, 그거보다는 훨씬 잘 봤다는 뜻입니다. 나는 99다. 네, 선생님 덕분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요거는 좀 읽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대를 목표로 그랬구나.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네. 의대를 목표로 3반수를 했지만 수능에서 2등급도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네. 3등급, 4등급, 2등급도 채 못 받았었던 거죠.
현역과 재수 때 6평과 9평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6평, 9평은 다 1등급. 현역이었던 2일 수능에서 3등급, 재수 때 2일 수능에서 4등급으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3반수를 시작하면서. 3반수가 뭔지는 아시죠? 네, 3수인데 1학기는 그냥 공부 안 하고 2학기 때부터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공부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 수능을 다시 풀어보고 강사님들의 해설 강의를 들어보던 저는 김지혁쌤의 해설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의 해설 강의들을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걸 들어봤다는 거예요. 지구과학적 지식의 양이 수능 점수를 결정하지 않고 평소의 문제 푸는 태도에서 점수가 결정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3등급 정도를 받을 만한 아이들 되면요, 사실은 개념이 탄탄하냐 탄탄하지 않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현역과 재수에 걸쳐 대치동 현강에서만 구할 수 있는 유명하다는 모의고사 다 아실 거예요. 네. 뭐 크게 대세인 모의고사가 2개 정도는 있습니다. 2개 정도. 네. 뭐 생존 모의고사 맞아요. 네. 알파벳 모의고사 이런 거 있어요. 네. 현역과 재수가 대체로 현강에서만 구할 수 있는 유명하다는 모의고사 각종 자료는 다 풀어본 제가 수능에서만 무너지는 이유는 지구과학적 지식의 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능 해설 강의 이후 선생님의 풀커리를 따라가기로 하고 개념 강의로 개념 아이템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3반수를 시작하면서 작년 수능 해설 강의를 먼저 듣고 해설 강의를 어떻게 하나 선생님들이 듣고 제 풀커리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겠죠. 개념 강의를 듣고 기출 강의를 독학서로, 그러니까 기출이 제가 이제 파트 1과 파트 2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브로셔에 또 파트 1, 파트 2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파트 1은 조금 쉬운 문제들, 파트 2는 조금 고난이도 문제들이라 해서 추론형 문제들, 의도 파악형 문제들, 낯선 자료형 문제들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게 파트 2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독학서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3반수를 6월에 시작해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기출 피드백 파트 2의 강의보다도 이거는 감사합니다. 자, 개념 아이템에서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강의가 실제로 도움이 됐대요. 기출 2보다. 1년 내내 제 문제풀이의 기준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징 때문이냐? 자, 제 개념 강의의 특징입니다. 제 입이 아닌 학생의 입을 빌어서 그냥 얘기합니다. 개념 아이템의 교재 속에는 교과서 다지선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개념 아이템 중에서도 첫 번째 다지선다의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강의할 때 선생님께서 문제를 읽는 법과 문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알려주시는데, 저는 모든 지구과학 공부를 하는 순간 중에서 그때가 저의 점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대를 욕심낼 만한 친구입니다. 이걸 이해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네. 개념 설명 부분도 당연히 이해가 잘 되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거 외에도 인강 들을 때도 이해가 되는 속도로, 자, 인강 들을 때도 여기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는 속도로 듣고 인강을 들을 때, 애들 인강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켜놓죠. 눈은 가 있습니다. 뇌가 뭘 하고 있을까요? 멍 때리고 있죠. 완멍 또는 반멍. 완멍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완멍이고요. 반멍은 딴 생각을 하는 게 반멍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고 있거나 심지어 거기다 배속으로 듣는다. 배속으로 빨리 해치우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해가 되는 속도로 듣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말로 강사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해가 되는 속도로 듣고 있니를 수시로 말합니다. 잠깐 멈춥니다. 제 강의, 개념 강의 특징 어떠냐면요, 한 반 페이지 수업을 하잖아요. 교재 읽습니다 하고 시간 줍니다. 그냥 읽으라고. 저 여기 기웃기웃됩니다. 지금 수업한 부분 읽으라고. 교재를 읽으라고.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이해가 되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해 영역을 넓히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 1년 내내 제가 지구과학 공부 문제를 풀거나 실무 풀 때 항상 지켜보려 노력했던 태도들이었고, 가슴 깊이 감사. 개념 아이템 기출 피드백 파트 1, 2 문제 테크닉. 이 문제 테크닉이란 강의는 제 하반기 커리큘럼이고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그리고 액티튜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죠. 따라간 저희 입장에서 1년 내내 지구과학 공부는 제 수업만 들으면 된다고 확신할 수 있고, 개념 아이템에서 알려주시는 문제풀이의 태도에 있어서의 대전제들을 기본 명제로 삼으면서 기출 피드백을 알려주시는 테마별, 문제별 가져가야 하는 구체적인 태도까지 장착하시면 정확함에 있어서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이럴 마케팅이라도 한 것처럼 글이 정갈하게 잘 써져 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절대로 그런 글이 아닙니다.
지구과학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럴 만했죠. 제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1등급을 쟁취하여 의대를 갈 수 있게 해주신 김지혁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Q&A도 빠른 시간 내에 친절하게 답해 주신 조교분께도 감사하고, 자, 이 수강 후기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쌤만 믿고 따라가시면 남들이 왜 틀렸는지도 모른 채 틀릴 때 이게 의문사죠. 그죠? 네, 그럴 때 당당하게 출제자와 하나가 되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겠죠. 비웃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라고 써주었습니다. 이게 어제 올라온 수강 후기예요. 자, 이제부터는 외부 반응들입니다. 외부 반응들.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 날입니다. 밤 11시 반이에요. 김지혁 커리 타신 분 있으면, 커리큘럼 타신 분 있으면 올해 도움 됐나요? 대놓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응응 조음. 6, 9, 3 뜨고 6월, 9월엔 3등급이 떴고 3등급을 받았고 이번에 1 나옴 1등급 떴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때 제일 도움 되신 게 기출 피드백이죠. 당연히 라고 돼 있죠. 그거랑 실무 좋았음. 실전 모의사도 좋았음. 네, 무슨 뜻이죠? 구평 때 3등급, 수능 때 1등급. 그죠?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 직설적인데요. 저 앞에 있는 쌍시옷은 매우 좋음이란 뜻입니다. 네, 매우 좋음. 네. 그러니까 공부, 가성비, 매우 좋음 인정? 이 뜻이거든요. 지구 5, 저게 부등호가 아닙니다. 화살표 방향입니다. 5에서 2. 그러니까 5등급에서 2등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1등급이 아니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5에서 2가 된 건 엄청 뛴 겁니다. 김지혁 개념 기출하고 요것만 했다는 거예요. 제 거는. 그리고 오리온이라든가 뭐 다른 선생님 뭐 실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 정도 자기 기준에 딸랑 이거 하고 저 정도 나왔으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수능 끝나고 올라온 글입니다. 자, 또 다른 곳에 있는 글입니다. 수능 다음 날 새벽 1시 13분입니다. 만약 한 번 더 하게 되면 풀커리 탈 것 같은 강사들, 네, 지구 김지혁, 생명 누구? 네, 그냥 한번 읽어봤어요. 자, 그다음 김지혁이 옳았던 건가? 네,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이제 옳았다. 네. 지겹게. 제가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평상시에 수업을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면 얘들아 개념 기출 그다음 뭐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것만 열심히 하면 너희 충분하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출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해설해 드려야 되나? 메타오나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냥 느낌은 오시죠. 김지혁 김지혁이 유행하나 올해? 네, 이런 느낌인데요. 수능에서 어떤 처음 보는 선지가 나와도 논리로 풀 수 있는 해석 능력. 네, 이렇게 지금 수능 끝나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 밑에 김지혁 메타가 아니라 유행이 아니고 원래 김지혁처럼 풀어야 된다. 그냥 처음부터 못 풀듯이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못 풀듯이 국어 풀듯이.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은 모든 과목에 다 쓰이는 건데 제가 지구과학 수업하면서 이걸 엄청 강조한다는 거예요. 국어 풀듯이 해야 되는데 뒷북 개념 배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임. 네. 이해하시나요? 네. 김지혁 뜨나 내년에? 네. 뒷북 개념 가르치는 강사들 이거는 뭐 차마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응응. 자, 실무 그만 풀고 국어처럼 내니. 자, 국어가 자꾸 나오죠. 발문 똑바로 읽어라. 문제 똑바로 읽어라. 이 뜻이죠. 응응 이게 제일 도움됐음. 올해 오답률 1위 문제는 20번 문제거든요. 20번 문제. 오답률 1위입니다. 근데 20번 문제가 오답률이 1위가 된 이유의 절반은 20번까지 도착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답률 1위는 15번입니다. 그러니까 15번은 다 읽었어. 문제도 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데 틀렸다. 그러니까 15번이 실질적 오답률 1위라 보시면 되고요. 하루 전에 김지혁 기출 피드백 받는데 거기에 그 해령이 해고에 먹혀서 변환단층 어쩌고 저쩌고 기니디 순서 찾는 문제 김지 15번이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그러냐. 자, 요게 수능 다음 날 2시에 올라온 글인데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3월 달쯤 되면 내년 3월 얘기하는 겁니다. 3월 달쯤 되면 지구 다시 꿀과목 취급당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수능을 본 애들 입장에선 지구가 헬이었던 거야. 헬. 지옥 같았다. 근데 내년에 3월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현역들이 이거 지구 완전 꿀이잖아. 이렇게 쉬워. 라고 얘기할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이 야 내년에 수능 공부하는 애들 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 이렇게요. 따옴표 있죠. 따옴표. 그들이 할 말. 2, 3 수능 표본. 표본이 뭡니까? 2, 3 수능 본 선배들은 병신인가? 기출에 있는데 회령에 수업하는 걸 왜 모름?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애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년에 또 강사들이 뭐 할 거라서 뒷북 개념을 가르치고 있을 게 뻔하고 그걸 배운 고3들은 뭐 하고 있을 거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어? 라고 얘기할 게 뻔하니까 그걸 지금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을 본 아이들이. 그 밑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수능 본 애들이 쓴 거겠죠. 한 달만 지나도 요 맨 밑에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게 끝나고 제 수업이 제 수업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의 그 수업이 끝나서 애들이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딱 한 달만 지나면 다시 현역들이 각성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아니었구나. 문제 풀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그런 의미였고요. 이 밑에 달린 마저 글을 보면 김정이 처음 보는 자료에도 실제로는 있을 수 있다면서 지구는 생각보다 복잡한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좋다. 대충 이런 말을 대충 안 해서 정확하게 했어요. 네, 요 뒤에는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고, 네, 신기한 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수학이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20일이니까 그저께 올라온 글인데요.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국어 맞죠? 이건 정말 신기한 글이어서 제가 만약 김정이 런칭한다면 대박 날 것 같은 진심임. 그 밑에 달린 댓글입니다. 레알 과목의 업적이. 과목의 업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과학이어서 시장이 요만하지 이 사람 국어 가르쳤으면 훨씬 더 많았을 거다 학생들. 이 말이고요. 아니면 수학연구에서 수학 런칭해주면 좋겠음. 어떤 과목을 시켜도 김지혁이 지식만 했다면 일탁북 강의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레알 김지혁 듣고 국어 문제 풀 때 뇌절 안 함. 국어 문제 푸는데 제 수업을 듣고 뇌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국어의 애티튜드가 바뀌었대요.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 과목이냐? 말할 것도 없이 1교시 아닙니까? 1교시? 그죠? 1교시 멘탈. 왜 이 말하는지 너무 잘 알겠음. 네, 매우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설명에 저 설명에 다녀보시면 이 학원 저 학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보내고 싶으시죠? 맞잖아요. 이 모의고사는 여기 가서 풀리고 싶고 이 수업은 여기 가서 좀 보내고 싶고 다 욕심이 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컨텐츠는 이것저것 필요할 때 구해서 공부시킬 수 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조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들은 1년 내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일단 아이를 제 수업에 박아두시고 여기저기 필요한 것들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고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커리큘럼인데 이거는 이제 브로셔를 잠깐만 펴볼게요. 이제 한 3분 안에 2분 안에 끝납니다. 이제 브로셔를 펴봅니다. 제가 설명회를 수년간 해봤지만 이거 설명하는 게 제일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보내면 네가 알아서 해줄 거잖아. 맞거든요. 네. 거기에 보시면 개념부터 기출 분석, 하반기에 실전 문제풀이, 그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컨텐츠의 제목들과 그 성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만 잠깐 설명드리면 앞에 잠깐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요. 자, 개념, 기출 요 두 개를 묶어서 1학기 때 진행을 할 거고요. 1학기 때 어디까지 갈 거냐면 6월 모의평가 전에 EBS 연계 대비 절반을 딱 할 겁니다. 이 EBS 연계 대비라는 건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 아시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 아시죠? 오케이. 이 두 가지 교재 중에 수능 특강은 상반기에 출간이 되고요. 수능 완성은 하반기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과 관련된 커리큘럼은 상반기에 반 잘라서 개념 완성 기출 분석과 함께 진행하고요. 6월 모의평가 딱 보고 나면 이제 아이들 기말고사 보고 나면 여름방학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하반기 커리큘럼이 진행될 겁니다. 그 각각의 강좌 이름들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 브로셔에 맨 상단에 보면 기간이 쭉 있고요. 브로셔의 상단에 펼쳐보시면 네. 맨 위에 시간의 흐름이 쭉 나열돼 있고 네, 펼쳐보시면요. 네.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력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강사가 가져야 될 덕목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능력은 덕목은 크게 두 가지 봅니다. 첫째는 책임감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능력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분석력이라 생각합니다. 분석의 대상은 두 가지인데요.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을 철저하게 할 것. 두 번째,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분석을 할 것. 이 두 가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은 기획력이라 생각합니다. 분석한 걸 기반으로 좋은 강의를 기획하고 좋은 교재를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그렇게 만들어낸 걸 전달하는 전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지금 제 설명회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이 세 가지 능력을 다 확인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강후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두 개만 보여드립니다. 이런 수강후기들이 저에겐 가장 보람된 수강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혁이었습니다.